자, 부드럽게 합시다. 지금 제가 아까 드린 질문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답변을 거의 안 하셨어요. 민정수석실 근거와 법무부에는 다르지 않느냐. 답이 없으셨고. 제가 계속 답을 했는데 서로 그냥 돌아가는 얘기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대상 범위의 제한 규정이 없지 않느냐. 그 장관의 자의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질문에도 답이 없었어요. 아니, 의뢰받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자의적으로 검증하겠습니까? 그럼 매 건 바이 건으로 의뢰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인사규정에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을 잘 모르시고 그냥 사실적 아닙니다. 행위들만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좀 차분하게 법령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수사하듯이 사실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보세요, 충분히 잠깐만. 검증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처음에 민정수석실 업무를 법무부로 가져온 거 투명화와 객관성을 높였다고 그러는데 송영렬 후보자 검증 물어보니까 누구를 검증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부적절하다.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 여기 앉혀서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밝히기 부적절하다. 아무것도 안 밝히는데 무슨 검증이 됩니까? 투명성이 어떻게 제고됩니까? 저희가 어떤 앞뒤가 방식으로 어떤 규정을 모순되고요.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케이스를 하나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또 처음에는 뭐 대단한 거를 세운 거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위헌 위법 소지가 크고 과중한 권한이다. 그래서 본인도 책임을 느낀다. 본인에게도 책임이 부과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적인 업무 정도, 위장전이, 음주운전, 이런 거 밝히려고 1차 검증하려고 20명이나 되고 검사가 3명씩이나 되는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것을 법무부에 갖다 놔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 앞뒤가 되는 안 일을 하는데 맞아요. 계속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도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부담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부담이 됩니까? 아니 중요한 거에서 그리고 저희가 누락되거나 그러면 제 책임을 말에 느끼기만 하죠. 잘 듣고 제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좀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고 한번 있지 그런 않습니까? 버릇을 한번 좀 가져보세요 좀. 제가 충분히 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족이 안 돼요. 아, 나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답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봅시다. 내가 이 보니까 오늘 완전히 그 인사정보 관리단이라는 게 처음에는 용머린 것처럼 하다가 이미지만 딱 빼먹고 뱀꼬리가 된 느낌이에요. 아무런 보직과 관계없이 추천받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아까 위장전이 음주운전 정도의 기계적인 업무 정도로 얘기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 평판조회 합니까? 평판조회가 저희가 적극적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혼내주시는 게 아니라면 말씀을 평판조회 계속 기회 합니까가 주셔야죠. 뭐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게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게 단선적으로 예스와 나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이 시간이 거예요. 48초 남았는데 마치지고 중요한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제 생각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왜?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고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삼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놓고 보니까 폐지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어딘가에는 갖다 놔야 되겠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정치를 한 거고 대단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투명한 것이 없고 지금 더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명씩이나 그 에이스들을 여러 기관에서 데려다가 장관 밑으로 해가지고 저기 저 양반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저분 우리 박현전 단장님 미안합니다. 박현전 단장님 밑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라면. 그런데 저는 아까 은연중의 말씀에 책임이 있다, 무겁다.
그리고 결국은 인사검증에 실패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바로 책임이 돌아올 텐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행령과 규칙,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하부 지침을 만들겠다. 부족한 걸 지금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물었던 근거가 뭐고, 제한이 뭐고, 위임의 근거는 뭐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이며, 라는 말씀을 다시 잘 감독. 제가 이걸로 어제 오늘 끝나지는 않는데, 이거 국정감사까지 계속 가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물어봤어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치고,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 직제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직도 인사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세평, 평판도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요거 뱀꼬리 용머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업무한다고 말씀드린 것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뱀꼬리를 만드시고 용머리를 만드린 거는 저 의원님을 비롯한 비판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띄우셨다가 내리신 거지 저희 답변은 일관적이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법률적인 얘기는 제가 너무 반복을 해서 그 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평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통령 일반적으로 어떤 전혀 민간인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별도로 그런 세평 수집 활동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공직을 거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언론 보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거나 그래서 좀 음주에서의 어떤 습벽이 있다든가 이런 보도가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세평 정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세평 수집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인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0명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고위공직자 1차 검증을 하는 수준으로서 20명은 굉장히 빠듯한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한 몇백 가지 1인당 항목에서 검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고 한 자리에 대해서 한 명을 딱 할 거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주면서 아마 숫자로서 그래 보이는데요. 그렇게 숫자가 실제로 보직되는 임용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20명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빠듯한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미지는 그냥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한다. 1차적인 객관적 기계적 업무를 한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특별하게 말을 바꾼 게 없거든요. 예,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종전에 있던 그 팀 아시죠? 좀 그대로 있습니까? 그 팀의 상당수를 이쪽으로 이전해 온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검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박범계 의원님, 예,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